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좀 괜찮으셨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 1% 넘게 올라주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장중에 2,400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또 환율이 아주 의미 있게 좀 내려가 줬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죠. 이거 포함해서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데일리 이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개의 이슈를 뽑아놨습니다. 먼저 뭐니 해도 오늘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환율 얘기는 우리 정철직 경제평론가가 네. 나오실 때마다 환율이 내려가면서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얘기, 그게 맞으면 이제 주식은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예언도 해주셨는데 그 얘기 포함해서 환율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많이들 이제 또 저도 말씀드렸고요. 또 익숙하실 텐데 현재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 하나, 주식 투자 관점입니다. 네. 달러 약세밖에 없습니다. 이제 달러 약세, 달러에 힘이 빠지면서 달러를 들고 있는 주체겠죠. 이분들이 이제 내가 달러를 움켜쥐느니 차라리 실물을 사자. 그래서 주식을 사고 원자재를 사는 딱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러 약세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동안에 왜 이렇게 달러가 강해졌고 킹달러가 됐는가? 첫 번째는 역시 미국의 요인이죠. 네. 미국이 강력한 긴축을 하는데도 그나마 전 세계 중에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가장 탄탄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이제 강달러가 나왔던 거고요. 두 번째는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다른 통화들, 즉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캐나다 달러, 이들이 너무나 못난이가 된 거죠. 하고 실질적으로 긴축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이런 식의 어떤 약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이들 통화가 약해지면서 반대급부로 달러가 더 강해졌던 이제 이런 모습들이 함께 펼쳐졌었는데요. 기술적으로 지금 상황을 좀 보면 미국 연준이 속도 조절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거침없던 이제 금리 인상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면서 일단 하나의 멈춤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상대국 통화들, 특히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지금 나름 힘을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엔화까지 가세된다면 이제 기술적으로 달러 인덱스도 이제 110을 깨지면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이 106, 108, 요 라인만 깨고 내려오면은 상당 기간은 또 달러 역세가 유지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까지 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복합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008년 이후에 달러도 엄청 찍어냈고 유로화도 엄청 찍어냈고 엔화도 엄청 찍어냈는데 최근에 아주 그렇게 강력한 긴축에도 통화량 M2가 줄었다는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는 이제 계속해서 돈을 움켜쥐고 있었던 그런 측면이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과연 들고 있었던 돈들이 다시 풀리느냐 마느냐, 이거의 첫 시점이 달러 약세인 것이고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당장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시각으로는 금요일 날 반영되겠지만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도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선거의 결과도 한 1, 2주 있다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달러를 위쪽으로 미느냐, 아니면 이제 그동안의 킹달러를 접고 달러 약세에 상당 기간 추세로 접어드느냐에 따라서 주식도 또 우느냐 웃느냐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표를 보니까 110선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꺼질 것이다. 네. 그러면서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고 기술적 라인으로 제가 보는 거는 108만 깨고 내려와서 더 좋은 거는 한 106 밑으로만 내려온다면 상당 부분 달러 약세를 좀 이제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긴장입니다. 네. 달러 약세가 추세로 간다면 우리 주가는 날아가는 겁니까? 당연히 좋습니다. 달러 약세로 가면 좋은 게 일단 또 최근에 보시면요. 달러 약세 이꼬르 코스피 상승 연결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게 외국인들은 주가만 보는 게 아니고 환율도 같이 봅니다. 환차익이 기대가 되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 근데 최근에 이런 흐름이 더 감지되는 게 다른 상대국 통화 대비 원화가 특히 강합니다. 요 며칠 흐름만 보면요. 달러 인덱스가 아직 110임에도 불구하고 1,384원. 우리가 1,400 깨지나 이랬는데 벌써 1,384원이죠. 이거는 외국인들 매수가 최근에 보시면 대형주들, 국내 대형주들 위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10월에도 순매수, 지금 11월 들어서도 한 1조 5천억 정도 외국인 순매수 하는 것 같아요. 이어지고 있는데 이 흐름의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미국의 모 연기금부터 시작된 흐름인데 약간 그 자기들이 운영하는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고요. 근데 중국 비중을 줄이는 건 어쨌든 신흥국 포트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를 다른 나라를 사야 되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형주들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러면 주식을 사러 와야 되니까 원화를 사야 되잖아요. 이게 또 오히려 원화 강세를 더 만들고 있는 다른 통화보다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킹달러의 기조가 꺾이면서 이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요 즈음에는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최근에 경주마에서 봤을 때 높은 환율, 킹달러 구간 동안에는 어떤 업종으로 좀 종목을 축소를 해야 될까였었는데 그동안에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수급적인 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 증시를 산다라고 한다면 개별 몇 개 종목을 특정을 해서 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스켓 매매 혹은 프로그램 매매 형식인데 대한민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코스피에서만 약 27%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은 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 증시를 살 때 코스피 200 혹은 시총 상위 15개 혹은 반도체 섹터 이렇게 바스켓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총 상위 대형주일 확률이 더 높다 정도이고요. 개별적으로는 종목들 딴에서 지금 반도체 업종들 완전히 삼성전자도 6만 원대 완연하게 안착을 한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업종들 미국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재고도 15주가 정점을 쳤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생을 하셨던 투자자분들은 이제는 시총 상위 반도체와 자동차는 어느 정도 안도를 하셔도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분위기가 바뀌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문가들이 그때 나오셨을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별 종목에서 진주를 골라서 담으셔야 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 전단에 우리가 주가가 우상향할 때 들었던 얘기 시가총액 위쪽에 있는 거 사세요. 이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아이고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거 이제 더 이상은 못 갈 것이다. 예? 이제 봉쇄를 좀 풀 것이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면서 이쪽 관련해서도 좀 지금 재미를 좀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또 아니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팩트 체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아마 경주마에서 시진핑 3년임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인기를 다시 한번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이 코로나 봉쇄를 풀 것이다 하고 코로나 봉쇄를 푸는 것만이라도 엽기조 효과죠. 따로 경기 부양을 안 하더라도 그 자체로도 상당히 좀 웃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찌라시는 정보지는 계속 오는데 오는 날 하루 급등했다가 그 다음 날 또 아니래더라 하고 빠지고 또 상당 부분 올랐다가도 이번엔 당국이 나와서 이 코로나 봉쇄를 풀 생각은 없다. 지금 이런 와중으로 계속해서 지금 당국이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시장이 똑똑하다면 지금 중국 본토 증시도 그렇고 홍콩 증시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봉쇄 해제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면서 업종이라든가 주수가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워낙 중국 공산당의 그런 정책이니까요. 다만 코로나 봉쇄가 풀린다면 이라는 이 조건하에서 우리 대비책들 가장 먼저 빠져나왔던 달러 자금들이 다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나오는 현상이 이제 위안화 강세일 부분이겠습니다. 그럼 위안화 강세는 원화까지 다 강세로 밀어붙이고 이제 큰 틀에서 현재 미국발 긴축에서 숨통이 조였다면 중국발 경기 부양으로 이 숨통이 풀리는 어떤 이런 구조의 시발점이 이 코로나 봉쇄를 해제하는 완화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다만 풀 거야, 당장 내일 풀 거야 이렇게 좀 예단했다가는 좀 거기는 워낙 정책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런 리스크도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국 정책 당국자는 내년 3월까지는 안 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외신도 그렇고 아니야 그 전에 좀 풀 거야 부분적으로라도 풀 거야 이러면서 지금 중국 관련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 3월이 중요한데요. 3월이면 이제 양회라고 하죠. 전인대랑 정의협이
열리고 그러면서 진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합니다. 지금 뽑아는 놨지만 새로운 지도부는 3월부터죠. 그러면 이 3월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늦어도 3월이라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주말에. 그래서 금요일 날 홍콩 증시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항생 지수가 5% 이상, 홍콩 H 지수가 6% 이상 올랐었는데 월요일 날 급락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월요일도 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어쨌든 3월이더라도요. 3월이면 사실 많이 남았어요. 한 4달 이상 남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보이면 시장은 그거를 반영해버립니다. 이미 뭐 3월, 그러면 뭐 4달 후 어차피 주식시장은 선반영이니까 그게 불확실할 때 반영을 못하는 거지 3월이면 풀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구나라는 걸 이미 시장에서는 이미 반영을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진작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아마 마이너스 50-60% 정도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중국이 꿈틀거린다면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아니면 야, 물을 타서 만회를 해볼까?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하고 거래가 활발한 이쪽 회사 주식을 좀 사볼까?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이럴 때는 어떤 섹터를 눈여겨볼까요? 여러 가지 로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 시진핑 사단 총 모든 상원 의원이 모두 시진핑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업종들은 당분간 가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게 지지난주에 급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홍콩 지수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홍콩의 경우에는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빅테크 그리고 여행, 레저 이런 업종들이거든요. 그리고 투자은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중국의 코로나 통제, 규제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게 또 홍콩 섹터입니다. 부동산 포함해가지고요. 그런데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들, 나중에 가파르게 튀어오를 거야 라는 로직으로 다가간다면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대한민국의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알리바바 혹은 텐센트, 물론 규제는 당분간 지속이 되겠지만 현재 알리바바 혹은 텐센트의 PER이 14배, 10배 수준까지 빠져 있다.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홍콩 증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홍콩 증시가 바닥에서 약 13%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홍콩 H지수, ELS로 인해서도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됐었던 이 홍콩 H지수가 2008년 리먼 사태 저점이 4,800포인트입니다. 이번 저점이 5,000포인트였어요. 5,000을 살짝 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까지 약 14년, 1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주가 지수 자체가 14년 전으로 회귀했다 정도라면은 그동안의 기업들이 벌어들였던 현금 그리고 가격이 올랐던 부동산 이런 것들 모두 깨부수고 내려갔던 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 이제는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릴 거야. 제로 코로나 정책도 이제 완화가 될 거고 빅테크에 대한 규제도 이제 서서히 풀릴 거야라는 베팅을 한다면 홍콩 지수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시진핑 3기 출범하면서 모두 시진핑 사단으로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본토 상해 지수나 심천 지수가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다 정도이고요. 최근에 시장은 좀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던 홍콩 지수가 약 13% 오르는 동안 상해 본토는 약 5.5%가량 좀 덜 올랐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한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도체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대를 하겠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이 외국 자금이 들어오면서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 것이고 겨울은 계속 봄이 될 때까지는 겨울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또 디램 가격이 좋지 않은데 이게 계속 가겠느냐 이런 얘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 특히 디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바닥을 논하기는 섣부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겨울은 아마 내년 여름까지도 저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라든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렇게 큰 관심은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다만 최근에 나온 주가의 급반등을 보자면 역시 짧게는 9월 29일 이후에 들어왔던 자금, 길게는 6월 27일부터 들어왔던 이 자금들, 한 1년 뒤, 6개월 뒤면 그 자금의 성격이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게 상당의 롱텀, 그러니까 장기 투자 자금이고 양질의 자금인 것 같습니다. 뭐 연기금 펀드라는 설, 뭐 국부 펀드라는 설 정도로, 그러니까 들어왔다 빠지는 뭐 단기성 헤지 펀드 자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오면서 한국하면 역시 반도체 비중이 4분의 1 이상 차지하고 수출과 산업에서도 뭐 한국하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들어오면서 기계적으로 비중을 채웠던 그런 소유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뭐 어떤 경기 부양이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반도체의 바닥이 좀 짧게 와서 내년 1분기 정도에만 찍어준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지만은 현재까지 올라왔던 부분들은 역시 수급에 의한 그런 것들의 원인이 훨씬 더 크지 않나. 펀더멘털의 변화보다는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은 확실히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는 건데 오늘도 보니까 개인들은 다 팔고 네,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다 받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어쨌든 누가 사면 누가 파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인분들은 사실 이게 떨어지는 날 밑에 받쳐놓고 이렇게 매수 체결이 되는 거고 이렇게 위에 걸어놓은 것들이 이제 매도 체결이 되시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특히 뭐 삼성전자 이런 주식들을 사면서 위로 코가를 올리면서 샀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앞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오죠. 말씀드렸듯이 약간 중국 비중을 줄이는 글로벌 자금들이 한국으로 오면서 뭐 일본 타자로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메모리 업황은 저는 아마 내년 2분기 정도의 바닥을 찍을 걸로 네. 생각을 하는데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 뭐 항상 제가 6개월, 9개월 선행 말씀드리는데 6개월이면 지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마지막 키워드가 삼성전자가 왜 감산을 안 하냐인데요. 이게 과거랑 다른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정도의 그런 재무적 우위면은 치킨 게임을 가도 됩니다. 네. 뭐 한두 개 더 어렵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하다못해 낸드 플래시 시장에 가장 좀 어려워 보이는 일본의 키옥시아마저도 지금은 미국이나 일본 정부가 죽이게 냅두질 않아요. 죽게 냅두질 않기 때문에 경쟁자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중국만 배제하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그 무리한 가격 그런 그 감산을 하지 않으면서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자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예상보다 빠르게 삼성전자마저도 감산에 동참하면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바닥이 내년도에 조금 빨리 온다면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이 또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상향 반응을 보이면서 그걸 담고 있는 600만 명의 투자자들 가족까지 다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46에 24 2,400만이 지금 삼성전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대감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물론 이건 뭐 신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종은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성장성이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무엇보다도 시클리컬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011년에 적자를 1조 원 가까이 낼 정도로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순이익,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효과가 나기도 하지만 매출이 줄어들면 순이익의 감소폭이 훨씬 더 빠르게 감소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의 삼성전자의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수급적인 이슈, 뭐 펀더멘탈의 이슈도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장혜성 지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는 약 6개월 정도 선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구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재고가 약 15주 가량이다가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구글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부분이 전년비 약 38%와 35%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하면서 갑자기 25% 급락한 것도 돈을 잘 못 벌고는 있지만 향후 먹거리를 위해서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부분에 캐펙스 투자를 늘리겠다였거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지금 재고는 15주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많지만 삼성전자의 이 D램을 팔 수 있는 이런 고객사들이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투자를 더 과감하게 하겠다. 약 내년은 올해 대비해서 약 12.5% 정도 더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업종 너무나도 그동안에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업황 자체로는 내년 2분기 혹은 1분기가 바닥일지언정 주가는 조금 선행을 한다면 지난 10월 달이 바닥을 이뤘었던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담았던 분들의 그 매수가가 지금 평단가가 네. 지금 6만 5천에도 한번 걸려 있고 7만에 걸려 있고 8만에 걸려 있고 막 이렇게 촘촘히 계단식으로 걸려 있잖아요. 네. 요 때마다 한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네. 그런 생각으로 사셨느냐, 뭐 약간 그런 그런 트레이딩의 목적으로 사신 분들은 아마 온전히 오시면 다 파실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막 되게 주가 안 좋을 때도 그냥 이거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삼성전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형주처럼 시세 있는 걸 또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그때 주도주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주도주일 때 그걸 못 담아서 시장을 못 쫓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전자라고 하는 주식은 특히 자산가들 중에는 그냥 그거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자산군으로 부동산처럼 사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보유를 하시고 또 주식 투자는 안 하는데 삼성전자는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영업 관점에서 맞아요. 그게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자산가신데 삼성전자는 한번 갖고 아, 가보시면 왜냐면 연금처럼 그거 가져가라고 하도 그때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실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또 삼성전자라고 하는 주식이 또 한 번 그냥 장기 보유를 하다 보면 절대 손해는 끼치지 않는 주식이라는 걸 한번 또 느끼시게 될 거고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도 이미 매도가 나오고 있죠. 외국인들 이렇게 사서 올리는 거에 다 물량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징글징글 하신 분들은 또 계속 걸어 놓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예. 모건 스탠리도 그랬잖아요. 네. 신흥국이 지금 그 아주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한국의 반도체는 한번 담아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리고 뭐 수급도 좋고 지금 워낙 저가 매력도 있기는 하지만 저도 한 20년 넘게 삼성전자를 이렇게 봐오면 한 가지 좀 명확한 부분은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구간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빅스타는 못 됐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패턴도 보시면 우리가 이 직전에 인플레가 심했었던 가령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모습들을 보면 그때 삼성전자는 그냥 모범생이었지 빅스타는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빅스타는 현대중공업 같은 오히려 조선주들이 인플레이션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뭐 2013, 14, 15, 16 저금리와 함께 금리 안정,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할 때 그냥 날아가는 게 삼성전자였었는데 지금의 우리가 시점을 보면 아직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하고 뭐 달러 약세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는 걸고 있지만 직전 같은 뭐 2015, 16, 17 같은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뭐 망가지고 못 된다는 측면이 아닙니다. 근데 새로운 이 구간에서의 빅스타를 찾는다면 저는 삼성전자는 모범생 정도지 시장의 어떤 우리가 직전에 이 인플레 아닌 구간에서 디플레는 아닙니다. 저금리 구간에서 유동성이 넘치던 시기에서 느꼈던 그 정도의 삼성전자의 시세 분출은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삼성하고 SK를 보고 글로벌 반도체 장비 빅4도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대만이랑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과 분쟁을 하면서 가장 중국이 그동안에 밀었었던 섹터가 반도체였는데 이 반도체를 중국 규제를 하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봤던 게 바로 대한민국과 대만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지속될 여지가 보이다 보니까 뭐 네덜란드의 ASML이라든지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거대한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뭐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라는 식으로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반도체 업종의 규제로 이어지고는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중국에 건설을 했던 이 공장 부분에서는 피해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반대로 수혜를 보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비 부분 되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이게요 지금 반도체 장비 업종이 비상이에요 비상. 장비 회사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이요 기술은 떨어지지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SMIC나 이런 데들이
장비를 무지하게 뭐 한 1000대씩 사가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어플라이즈 머티리얼스, 레밀리서치 이런 데들이 중국으로 파는 매출 비중이 35%에서 40%입니다. 근데 그거 이제 미국이 뭐라고 그랬죠? 정부에서 네. 팔지 말라 그랬잖아요. 얘네는 매출 30%가 날아가는데 그러면 대체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최적의 후보는 당연히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더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경쟁이에요. 이제 누가 더 삼성이랑 SK에 팔아먹냐. 그러면은 R&D 센터부터 짓는 거고요. 일본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짓는 거고 거기서 생산 시설 짓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영업 조직 이쪽에 갖추게 될 거고. 그러면은 어쨌든 중국은 자급자족 하는 건 어떻게 하더라도 나머지 전 세계에서 필요한 반도체를 어디서 만드느냐? 그러면은 사실 뭐 대만은 또 약간 그 전쟁의 위험이 우리보다는 좀 높다면 그럼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 쪽의 제조가 훨씬 더 강해진다. 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 환율과 반도체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해봤습니다.